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공매도 이슈로 시끄럽네요. 국내 증시도 유탄을 맞아서 조정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작년 1월 기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의 상위 20개 매수 종목 평균 수익률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질까요? 단순히 정보력이 차이 나서일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이 이유를 유독 기울어진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스템의 불공정함에서 찾고 싶습니다. 밑에도 있네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라고요. 사실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만 이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 예를 들자면 우선주와 본주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을 이용해서 우선주가 과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면 우선주를 매수하고 본주를 공매도하는 식의 전략을 이용하면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주가가 내리고 오르는 거에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ELW로 이용해서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ELW에는 만기와 시간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개별 종목 선물을 하기엔 비용이나 투자 규모가 너무 크고요. 원래 공매도의 취지는 이렇지만 우리나라 공매도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시장 참여자들도 알고 있고 금감원도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문제를 회피할 뿐입니다. 12월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현재 공매도 관련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붉은색 밀줄로 제가 쳐놨는데요. 불공정 거래가 있고 공시 위반 조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공매도 문건이니까 공시 위반을 통한 불공정 공매도가 많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식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한미약품 사례입니다. 이 표에 있는 거는 공매도에 관련된 것만 드라이하게 정리된 건데 먼저 이 29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이때 개미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볼 수 있는데요. 29일 오후 4시 반경, 그러니까 정규장 끝나고 나서죠. 이 시간의 거래 도중에 한미약품이 1조 원의 수출 계약을 성공했다고 공시합니다. 상식적으로 제약주에서 1조 원 수출 계약 성공이면 시간에 바로 상한가 가는 소식이죠. 그런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니 시간에서 6% 정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장이 개시되어서 5.5% 정도 상승된 시세로 주식 거래를 시작했는데 상승폭이 미미하고 점점 미끄러지는 겁니다. 제약주가 1조를 수출에 성공했는데 주가가 미끄러진다? 당연히 개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9시 28분에 전년도에 기술 수출되었던 8천억가량의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공시가 떴습니다. 알고 보니 장 시작 이후 30분 동안 공매도 쳐져진 주식만 5만 주가 넘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매도세가 폭발해서 당일에 빠진 주가가 18%입니다. 즉 전날 시간에나 당일날 시가에 사서 마감한 사람들은 플러스 5%에 사서 마이너스 18%로 장을 마감한 거죠. 그리고 하필 이날이 금요일이었고 월요일도 개천절이어서 3일간 증시가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뉴스에 악재가 도배되면서 4일에 추가로 7%가 또 떨어졌습니다. 개미들에게 트라우마가 올 만한 사건이었죠. 당연히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고 난리가 났고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약 업무를 유출시킨 직원 한 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판 지인들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지인들 처벌이면 공매도는요? 개인이 못하는데 30분간 5만 주의 주식을 공매도한 데이터가 있는데 물증을 잡아내지 못했답니다. 결국 관련된 기관들은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0분간 5만 주의 공매도를 때리고 전날도 당일날도 내내 주식을 팔아 제꼈는데 아무에게도 처벌이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공매도합니다. 공시위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해도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요. 자, 다음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취약 분야를 점검하겠답니다.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 투자자문업이 문제라는데, 아하,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무자본 M&A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이용해서 공매도로 수익을 남기고 있구나. 금융감독원 참 친절하죠. 워낙 많은 사례를 봐왔지만 고소당할까봐 언급은 못하겠고 거의 교과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회사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회사를 인수해서 전환사채를 아는 사람이나 아는 기관에 발행합니다. 통상 이때부터 회사의 악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전환사채는 투자한 사람의 보호를 위해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연동해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도 낮아지죠. 보통 이를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사채가 많은 주식들은 주가가 아래로 질질 흐릅니다. 공매도를 미친듯이 때리거든요. 보통 투자자들도 압니다. 아, 전환사채 발행했으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가겠구나.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갑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떨어지는 주식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결국 공매도를 다 갚으면서 주식이 폭등하죠. 이러한 코스 밟은 코스닥 주식들 이름대라면 몇십 개도 되겠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거죠, 이 정도면. 매년 개미들이 공매도 관련해서 불만을 표출하면 금융감독원 하던 이야기 반복합니다.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번에는 공매도 때리는 기관에 대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겠다. 참 잘하긴 하셨는데 2개 기관에서 짜고 치면 어차피 다 피해지잖아요. 자, 다음으로 불공정 거래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많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우리 골드만삭스 형님들. 2018년에 20종목이나 무차입 공매도하다 걸리셨는데요. 불법인 거 알면서 관행으로 합법처럼 해오던 거죠, 이거. 정상적인 상식이라면 주식을 빌려와서 빌려온 게 계좌에 먼저 들어오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전산을 때려놓고 시장에 매도부터 친 다음 나중에 대차 주식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결제일은 이틀인데 이틀 사이에는 도대체 뭘 하는 거고요? 바로 이 이틀에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미수나 신용 다들 써보셨죠? 개인이 미수 쓰면 증거금 꼬박꼬박 받고 그마저도 이틀 후까지 계좌에 안 채워넣으면 반대 매매 때리고 한 달 동안 미수 동결 계좌까지 걸리고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하고 이틀 후까지 주식 채워넣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보증금도 없어요. 자, 주식을 채워넣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데 채워넣는 방법들도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아까 골드만삭스가 2018년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거 주식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직원 실수로 대차를 하지 않아서 걸린 겁니다. 담당 직원이 실수만 안 했으면 그냥 불법 저질러도 시장에선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건데 개미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평소에 생각하는 공매도에 대한 상황 방법은 5번이 시장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5번 시장에서 매수한다는 이틀 동안 주식이 떨어졌을 때만 일어납니다. 폭락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 다 저거 상환하는 거죠. 완전 꿀입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단골처럼 나오는 메시지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외인이나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내일은 좋으려나 봅니다. 걔들 주식 올라갈까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공매도 친 거 수익 확정 짓는 겁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재밌는 사례인 4번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2000년도 얘기니까 정말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우풍 상호신용금고라는 제2금융권 은행이 있었는데 성도 ENG라는 종목에 15만 주가량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전량 공매도를 하려던 것보다 주가가 단기에 많이 상승한 것 같아서 위토가에 엄청난 물량의 매도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험매도를 걸어놓은 건데, 그날 공매도 친 게 34만 주였답니다. 그런데 아까 저 상승을 조작하고 있는 주가 조작 세력에 대주주가 껴 있었습니다. 상장 주식이 100만 주가 안 되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들고 있는 주식이 70만 주. 본인이 비공식적으로 들고 있는 주식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공매도를 34만 주를 때리니까 옳았구나 한 번에 매수해버립니다. 깜짝 놀란 상호금고 측에서 주식을 회수하려고 회수했는데 15만 주를 못 산 겁니다. 보셨다시피 공매도도 결제일이 이틀 후인데 이틀 동안 주식을 구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시장에 주식이 없으니 계속 상한가를 갔고 결국 13만 주가 펑크가 났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했고요. 대우증권은 주식 구하러 대주주한테 뛰어가는데 본인도 주가 조작한 거 들켜서 사태가 커질까봐 전전긍긍하던 대주주가 주식을 빌려주면서 이 사태가 끝납니다. 이때 저 우풍상호 신용금고가 날린 돈이 40억가량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금주들이 돈을 빼가서 빠져나간 돈이 며칠간 300억이 넘었고 결국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식 스토리죠. 기승전결 다요. 이런저런 공매도 관련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금연감독원은 체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해 왔는데 2018년 골드만삭스 사태 때는 사태가 크다고 생각했는지 2019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현재까지 온 겁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안 만들고 있는 거죠. 현재 개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이를 들은 정치인들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니까 결국 같은 거 또 들고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공매 체크할 시스템 만들겠다. 근데 2021년 9월이네요. 아니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올해 9월까지는 또 꿀 빨아보겠다는 거죠. 공매도 재개하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런 거 다 개선하고 나서 해야죠.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의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매도 금지 다 끝났다. 근데 거기는 여기처럼 운동장 안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시원하게 일본처럼 아예 개인한테도 공매도 개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싼 주식 같이 투자한다고 머리 터지게 쳐다보는 것보다 누가 봐도 비싼 주식 찾아서 공매도 치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을 것 같네요. 오랜 시간 공매도에게 당해왔더니 감정이 격해집니다. 미국 시장 공매도 박살나는 거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저기는 한번 골로 보내기는 하네요. 제발 우리도 공매도 손 좀 봐서 이 지긋지긋한 박스피 좀 벗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어느새 끝나갑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웃음이 나오는 다음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